자, 이번에는 간접점유입니다. 간접으로 점유한다. 제가 임대차에만 밑줄 그어놨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이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인이 간접점유자고 임차인이 직접점유자다. 내가 아파트가 두 채 있어서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간접점유자이고 세입자가 직접점유자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각자 책을 소유하고 있지. 지금 책을 점유하고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 무슨 점유자일까요? 그럼 물으면요, 거의 10명에 9명이 다 직접점유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 또 간접점유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요, 한참 있다가 직간접점유라는 분도 있어요. 다 틀렸습니다. 무슨 점유자죠? 여러분 그냥 책에 대해서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셨죠? 칠판에다가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고 임대인이 간접점유자다라고 써놓고서 각자 가진 책을 어떻게 점유하냐 물으면 전부 직접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무슨 점유자라고요? 그냥 점유자예요. 그냥 점유자. 나는 내 책을 점유한다. 이게 맞지? 나는 내 책의 직접 점유자다. 그러면요, 내 책이 아니죠. 빌려온 거잖아.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하나만 읽으세요. 보조자 누구라고? 점원이 보조자이고요. 제가 아주 예를 쉽게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집을 세워놨다. 그러면 갑이 간접 점유자, 을이 직접 점유자죠. 세입자가 직접 점유자고 집주인이 간접 점유자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요거는 점유 매개자와 이름은 같은 말이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임차인은요, 반드시 타주점유, 소유자가 없어야 돼. 이따 배우죠. 소유자가 없습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남이 주인이야. 그래서 점유 매개자가 바로 임차인인데 임차인의 직접 점유가 타주 점유일 거, 소유자가 없어요. 나중에 돌려줘야 돼. 그리고 간접 점유자와 직접 임대그 임차인 사이에 무슨 관계죠? 임대차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주인이 반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돌려달라. 어렵잖아요. 점유 매개 관계 나올 때 항상 임대차 관계를 놓고 보시면 문제가 금방 풀려요. 임대차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죠. 임대, 재임대, 재재임대. 유의할 필요 없어요. 불법으로 세를 놔도 임대차 관계 성립하잖아. 더 중요한 것이 디귿입니다. 명령 복종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점유 보조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 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임대차 관계는 물론 임대인이 갑질한다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령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점유 보조 관계인 고용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이지만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원이고 간접 점유자가 임대인이고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다라고 외우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효과는 간접 점유자도 간접으로나마 점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물건을 뺏기면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아까 점유 보조자는 청구권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인정되고요. 직접 점유자 점유를 뺏겼습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점유를 뺏겼다. 임대인은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원치 않아 또는 받을 수 없으면 그러면 자기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림을 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죠. 갑이라는 노트북 주인이 을에게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간접점유자,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죠. 을이 갑의 노트북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데 병이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뺏어갔습니다. 침탈했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갑입니다. 소유자 갑, 즉 간접점유자 입장에서는요, 얘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일단 을에게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 먼저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이 받을 수 없거나 원치 않으면 다음에 나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즉 까딱하면 속아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갑의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고 을이 점유하고 있던 노트북을 병에게 뺏겼다면 갑은 을 또는 갑에게 반환하라. 그럼 틀려요. 먼저 을에게 받지 않으면 갑.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1번, 2번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갑이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는데 을이라는 놈이 노트북을 뺏겼다면 자, 갑 쪽에서는 먼저 을에게 돌려주거나 을이 받지 않아 원치 않아 그럼 나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이때 순서가 있다는 거 먼저 을에게 받지 않으면 갑에게지 을 또는 갑에게 그러면 틀린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번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있어서는 이님이 실질적으로 점유권이기 때문에 보호청구권이나 자력권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일단 빌려줬잖아. 따라서 돌려달라 그런 권리 없어요. 물론 임대차 끝나면 가능했지만 반대로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게 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쟁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면 얘도 점유자고 직접점유자이지만 그러나 을이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한 돌려달라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런 일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 직접점유자가 물건을 뺏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횡령했다 이런 경우는 점유보호청구권이 간접점유자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 나오지만 직접점유자가 물건을 뺏긴 것이 아니라 침탈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횡령했다 이런 것은 간접점유자의 점유침탈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판례가 침탈을 절도강도 등으로 쫓겨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현재 손에 쥐고 있지 않죠. 따라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인정될까? 직접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라는 것은 물건을 뺏기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뺏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간접점유자는 뺏기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가 있어도 자력구제권은 없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좀 이따 표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상속의 경우도 중요하죠. 우리가 상속은 언제 소유권 취득이라고요?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 공영징소, 형성판결 공경매는 등기업 취득가 돼 처분 시에 등기필요하다. 그거죠. 자,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조건 점취득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로 본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자, 중요한 내용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점유보조자,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아주 중요하죠. 점유권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요. 많을 때 둘이지만 보통 하나야. 그래도 이 표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라 했습니까? 점원, 임차인, 임대인. 점원은 점유보조관계에 필요하죠. 고용동. 얘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따라 점유권 없기 때문에 보호청구도 없어요. 그러나 보조자 점원은 물건을 뺏기는 순간에 뺏어올 수 있죠. 뭐는 있다고요? 자력구제권이 있습니다. 보조자인 점원은 점유보조관계에 있고 점유권 없어. 따라서 점유보호청구도 없고 그러나 자력구제권이 있다는 거.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는 임대차 관계 등이 있죠. 임차인은 점유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자력구제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점유자는 임대인으로서 점유권이 있죠. 그러나 자력구제는 없고요. 점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독특하죠. 임차인이 물건을 뺏긴 경우는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줘라. 그리고 임차인이 받지 않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자기에게 이렇게 청구해야 된다고 했죠.